직장과 베트남 라이프. 난 처음으로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렇게 매일 행복에 겨워 감사함에 무뎌질 때 코로나가 찾아왔다. 제일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몇 개월째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에서도 할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21년 6월 나는 첫 직장을 잃게 되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상황 앞에선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는 나를 브랜딩화해서 부가수익 루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파급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다. 사실 첫 락다운 때 2021년엔 코로나가 내게 준 건 좌절감보다는 이 시기가 내 인생에 둘도 없는 귀중한 기회로 느껴졌다. 코로나가 시작된 초반에 재택근무를 하며 내 시간을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고 싶었던 작은 사업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이 상황이 오히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몇 년간은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덕분에 타이였지만 도전하는 용기를 배웠다. 그때 한국에서 다이어트 제품들이 유행하던 때였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 다이어트 제품 수입, 다이어트 베이커리 만들어 판매했다. K 문화가 엄청나게 열풍이었고 큰 한인 사회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점이 큰 메리트였다. 한국에서는 10,000명 중에 1등을 해야 취업이든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면 여기선 10명 중에 1등하면 내가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걸 보면서 베트남은 정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되었다. 실행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걸 깨닫고 소자본으로 가능한 분야로 시야를 넓혀 피크닉, 소품, 렌탈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 트렌드를 분석해 도전해봤다. 너무나도 어리숙했던 나는 물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에 쓴 경험을 맛보기도 했지만 내가 하는 만큼 벌어지는 것,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파악했다는 것에 대한 희열을 처음으로 느꼈고 사업적으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잃은 돈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나에겐 큰 돈이었지만 결코 아깝지 않았다. 한국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들이 쌓이고 있어 그때의 실패가 너무 값졌다. 때마침 하나투어에서 근무할 때 협력업체의 사장님이 연락이 와 새로 시작한 무역회사로 대리 직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돈을 벌다가 안정적인 회사에서 내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 어떤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당시 운영하던 20대, 30대 직장인 커뮤니티로 코비아라는 청년회를 기획하였다. 목적은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정착, 취업에 도움과 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유튜브 촬영과 다양한 활동을 개최하기에는 투자 없이 무리가 있어 비영리 법인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익을 창출했다. 플리마켓, 브랜드 광고, 취업 알선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갔다. 호치민 20대, 30대 직장인 중 우리 모임을 모르는 한인이 없었고 코비아는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커브를 보이며 성장하였고 그렇게 나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절실함과 단체를 이끄는 방법을 배웠다. 저희가 여기 플리마켓 주최한 이유는 서양인들한테 저희 코리안 컬처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청년회 활동을 하다 지금의 와인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게 해주신 투자자분을 만나게 되었다. 해외의 큰 장점은 한국에서는 크게 넓혀지지 않는 인간관계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의 새로운 접점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으로 엔젤 투자자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베트남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가장 나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것은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눈앞에 실현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사업의 첫 단계는 아이템 선정이었다. 여러 아이템을 구상하였는데 그러던 도중 베트남에도 포도가 자라고 그 포도로 와인이 생산되는 걸 알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 와인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약점을 우리 사업으로 전환해 베트남 와인을 알리고자 4개월 만에 아이템을 정했다. 아이템 선정 후 베트남 와인 시장에 대해 몇 주간 조사하였다.
달랏이라는 도시의 포도 농장과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와인 공장들을 미팅하였다. 공장들과 OEM 계약을 마친 뒤 브랜딩을 하고 직원을 채용해 나가며 20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온라인 판매만으론 수익 전환에 한계가 있어 관광지에 와인 카페를 함께 오픈하였다. 외국인으로서 법인 설립, 가게 계약에 대해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면 한국이면 이렇게 어려울 게 아닌데 괜히 다른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건가 싶은 고민이 스칠 때도 있었지만 힘든 만큼 새로운 곳에서 경험을 쌓고 배워나가는 성취감은 나의 힘듦을 늘 잊게 만들었다. 가족도 오래 만나던 친구도 없는 낯선 땅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하다 보면 내면의 단단함과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배웠다. 그렇게 22년 11월 베트남 고유의 베트남 와인 바비라를 런칭하였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와인이었다. 베트남에서 창업이 한국에 비해 투자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해외 창업뿐 아니라 취업을 하며 가장 맞춰나가야 할 부분이 문화 차이 극복과 서로에 대한 이해다.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함께 일할 때도 매끄럽게 협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낮잠이 포함되어 있는 것,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분위기에 서류 처리 속도를 인내할 것, 다른 언어로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점,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마케팅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점, 가게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점, 한국에선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 취업과 창업에 있어 각자 개인만의 분명한 목표와 의지만 있다면 못 이겨낼 것은 없다. 이곳에서 나는 내가 쏟아부은 열정만큼 돌아오던 무형의 것들과 내 손으로 이뤄낸 유형의 것들을 보았다. 취업을 통해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다. 완전한 독립과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가야 할지 내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해외 취업이라는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는 한국에서 꾸지 못했던 수많은 꿈을 이루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이 영상을 보는 모두에게 용기를 갖고 지금 당장 월드적부터 접속하길 바란다.